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 유령 챕터 8 파트 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을 못 들으신 분은 파트 1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합니다. 라슈날이 두 관장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유령의 짓입니다. 리샤르가 펄쩍 뛰었다. 아니, 당신까지? 당신까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직접 봤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뭘 봤다는 거요? 지금 관장님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봤습니다. 백마를 타고 가는 검은 그림자를요. 세자르랑 꼭 닮은 백마였습니다. 쫓아갔소? 쫓아가서 소리 질렀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지하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리샤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슈날 씨, 가봐도 좋소. 유령을 고소해야겠군. 마부들도 쫓아내실 겁니까? 물론이요. 그럼 안녕히. 라슈날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리샤르는 입에 거품을 물었다. 저 얼간이의 봉급을 당장 정산해요. 정부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메르시에가 끼어들었다. 저 사람은 라그란의 숄, 사자, 상향꾼, 페르티제 같은 유명 인사들과도 토르투니에서 아페리티브를 마시는 사이요. 우리가 해고하면 신문에서 일제히 떠들어댈 걸세. 유령 이야기도 다 해버리겠지. 우린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네.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요. 몽샤르맹이 덧붙였다. 좋소. 그럼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지기가 자리에 없었던지 갑자기 지리 부인이 손에 편지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페라의 유령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걸 갖다 드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리샤르의 표정이 섬뜩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그가 왼손으로 지리 부인을 붙잡아 획 돌려 세웠고 지리 부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 다음 그는 오른쪽 발로 그녀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찼다. 그녀가 그렇게 난폭한 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지리 부인은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나 잠시 후 상황 파악을 한 그녀가 분노에 차서 거칠게 비명을 질러대는 바람에 실내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졌다. 한편 비슷한 시각, 카렐로타는 포브르 생토늘의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을 울려 하녀를 불러서 편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 중에는 빨간 잉크에 서툰 글씨로 쓴 익명의 편지도 있었다. 오늘 무대에 나타나면 노래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불행이. 카렐로타는 아침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 그녀는 코코아를 밀쳐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위협적인 내용은 받은 적이 없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질투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은밀한 적대자가 있다면서 떠들고 다녔다. 자신을 겨냥해서 사악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전부 드러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자신이 그따위에 겁먹는 여자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음모가 있다면 카를로타가 가여운 크리스틴을 두고 꾸민 음모였다. 크리스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카를로타는 자신의 대역으로 나가서 대성공을 거둔 크리스틴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크리스틴이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초기 단계의 기관지염이 단번에 나았고 경연진에 대한 불만도 말끔히 사라졌으며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려는 마음도 없어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라이벌의 숨통을 조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크리스틴이 또다시 성공을 거둘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영향력 있는 지인들을 전부 동원해 관장들을 설득시켰다. 크리스틴에게 찬사를 보내던 신문들도 이제는 카를로타의 명성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크리스틴은 유명하지만 무자비한 디바인 카를로타가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바람에 시도 때도 없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다. 카를로타는 회개한 협박 편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고 보자고.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몇 마디 맹세의 말을 중얼거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창밖으로 가장 먼저 연구차가 보였다. 그녀는 미신을 철석같이 믿는 편이었다. 협박 편지에 연구차까지. 저녁에 심각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저녁 공연에 관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부 크리스틴 다에가 꾸민 음모라면서 공연장을 자신의 팬들로 가득 메워 다에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사건에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반대자들이 소란을 일으켜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샤르의 비서가 찾아와 몸 상태가 괜찮은지 물었다. 카를로타는 아무렇지도 않으며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저녁 마르그리트의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서는 관장님이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온종일 집안에서 푹 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비서가 돌아간 뒤 카를로타는 평소와 달리 신경 써주는 관장의 태도와 협박 편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 5시에 우체부가 아까와 똑같은 글씨가 적힌 두 번째 편지를 가져왔다. 당신은 심한 감기에 걸렸다. 현명하다면 오늘 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미친 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를로타는 코웃음을 쳤다. 매력적인 어깨를 으쓱하고는 노래를 몇 구절 흥얼거리면서 자신감을 다졌다. 지지자들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그날 저녁 오페라 하우스로 몰려왔지만 어디에도 그녀가 제압하라고 말한 음모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은 리샤르와 몽샤르맹이 5번 박스석에 앉아있다는 것뿐이었다. 카를로타의 측근들은 관장들이 소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사태를 곧바로 진압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알다시피 전혀 잘못된 추측이었다.
리샤르와 몽샤르맹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령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부질없도다. 나는 걱정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조물주에게 질문을 던지노라. 이 정적을 깨뜨려줄 그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는구나. 한마디 대답도. 파우스트 박사 역을 맡은 유명한 바리톤 카를루스 폰타가 어둠의 힘에 호소하는 첫 번째 장면을 끝내자마자 오른쪽 앞자리인 유령의 박스석에 앉은 리샤르가 몽샤르맹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놀리듯 물었다. 유령이 귓속말을 했나? 기다려보게. 서두르지 말고. 공연이 이제 막 시작되었잖아. 유령은 1막 중간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했지. 아마? 몽샤르맹도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1막은 아무 탈 없이 지나갔다. 카렐로타의 친구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1막에서는 마르그리트가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막이 내리자 관장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1막이 끝났는데! 몽샤르맹이 말했다. 오늘은 유령이 좀 늦네. 리샤르도 말했다. 한마디로 오늘 객석은 저주받은 객석이 되기엔 너무 그럴듯하게 단장되었나 보군. 몽샤르맹이 말했다. 리샤르는 미소를 짓더니 평민처럼 보이는 뚱뚱한 여자를 가리켰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관람석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양쪽에는 프로코트를 입은 남자가 한 명씩 앉아 있었다. 누구요? 몽샤르맹이 물었다. 우리 집 관리인 여자와 그 남편하고 오빠요. 자네가 티켓을 줬나? 그렇소. 저 여자는 한 번도 오페라 하우스에 와본 적이 없다네. 오늘이 처음이라는군. 이제부터 매일 밤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일을 맡게 될 테니 그 전에 좋은 자리에서 오페라 구경을 한번 해봐야지. 몽샤르맹이 무슨 말인지 묻자 리샤르는 자신이 평소 신뢰하는 관리인 여자에게 지리부인 대신 일해달라고 부탁했노라고 대답했다. 미친 지리부인 대신 새로운 담당자가 들어와도 5번 박스석에서 이상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나저나 지리부인이 항의할 텐데. 몽샤르맹이 말했다. 유령하고 같이 항의하려나? 유령. 몽샤르맹은 유령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다.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유령은 아직 관장들의 주의를 끌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리샤르와 몽샤르맹이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박스석 문이 열리더니 무대 감독이 깜짝 놀란 얼굴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지? 이 시간대에 무대 감독을 보자 깜짝 놀라서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크리스틴 다의 친구들이 카를로타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를로타가 화가 잔뜩 났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